19세 이상이 되어야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정도 성숙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선거 연령에 대해서 합헌을 내리면서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의 독자성 그리고 성숙성이 이르지 않았다. 19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전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만 18세의 경우 아직 무언가 좀 불완전한 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 18세 이하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해온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어떤 경우들을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바로 고등학생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같은 시대의 3.1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는 당시 16세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승만의 독재를 막은 4.19 혁명은 대학생들의 소극적인 그런 항거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좀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전두환 독재에 반발한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역시 많은 고등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독재 정권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이죠.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도 상당 부분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과연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에 유관순 열사가 16세였다는 게 굉장히 우리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일이고 또한 이제 4.19의 어떤 촉매제가 되었던 이주일 학생도 이제 사실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고요. 그것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어떤 역사 또는 식민지 상황이거나 또는 이제 독재 권위주의 시대이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만 18세 정도 되는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반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 정치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사실에 대한 판단이든 현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든 간에 결국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기존에 습득했나 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태블릿 PC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훨씬 그 정보화에 대해서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사실은 18세 나아가 16세도 저는 가능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두발 자유라나 종교의 자유 이런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도 충분히 그런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는 정치의 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전제가 된다.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쩌면 기성세도 더 잘 된다. 그런 취지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본인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또 학교에서 처하는 입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다. 충분히 이제 본인들의 어떤 독자적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고 또 문제에 실제로 부딪히고 할 때 그때 본인이 이제 진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배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부모들의 정치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충분히 그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연령을 낮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부모님의 어떤 정치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이호영 변호사님. 일단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저 생각해보면 결국 청소년기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청소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중학교 이후에 저희 아버님과 정치적인 견해가 같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친구들이나 뭐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부모의 어떤 영향에 절대적인 영향에 본인의 선거권 이번 선거에서 1번을 찍을지 2번을 찍을지 이걸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청소년은 별로 없다.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예. 그게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종속이 되든 아니면 반대로 네. 반대 입장으로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부모에 대한 그런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뭐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어쨌든 뭐 종속되든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나가든 이런 논리라는 거는 사실 만 18세뿐만 아니라 뭐 20대 초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주장은 사실은 만 19세로 선거권을 낮출 때도 똑같이 주장됐던 부분인데 사실 만 19세들이 이제 선거권을 얻은 이후에 선거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선거권도 투표율도 상당히 높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기의 소신 있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